2. 사람의 뇌, 무엇이 다른가? 진화의 비밀을 담은 뇌의 3층 구조. 도마뱀도 개도 사람도 모두가 뇌를 가지고 있는데 뇌의 어떠한 특징이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가? 사람의 뇌는 기능을 중심으로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진화 단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각기 다른 진화 단계의 특징을 담은 이 3개의 층이 바로 비밀의 열쇠이다.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재현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수정란은 발현 과정에서 그 종의 현 단계까지의 진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우리 뇌의 각 층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특징, 즉 진화 단계의 특징들을 갖게 되는데 각 층이 담고 있는 진화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태아가 임신 중 약물이나 방사선 등 유해한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노출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층의 뇌의 손상을 입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 층은 서로 정보 전달을 하면서도 기능상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몇 겹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생명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성되고 발달된 것들이다. 생명의 관리자 뇌간. 뇌의 3층 가운데 가장 아래쪽 층의 뇌간이다. 뇌간은 파충류의 진화 단계에 해당하며 호흡과 소화, 순환계 및 생식계 등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관장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감촉과 맛을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심폐질의 관리 영역이지만 음식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뇌간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간다. 뇌간은 심폐질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을 충실하게 관리한다.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뇌간은 뇌호흡의 중요한 관심 영역의 하나로서 우리는 뇌호흡 수련의 극점에서 뇌간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구피질, 감정의 왕국. 뇌간의 윗부분을 감싸고 있는 구피질은 진화 단계로는 포유류에 해당하며 다양한 감정 반응과 운동신경을 관리한다. 우리가 구피질의 기능을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들을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고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뇌호흡에 있어 구피질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많이 웃고 잘 노는 것이다. 또한 구피질이 있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 포유류의 일반적인 위기 대응 양식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반응 기제가 없는 수많은 파충류가 멸종되었다. 따라서 구피질의 이러한 반응 기제는 진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옛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밥 먹을 때 건드리면 개는 화를 낸다. 개는 또 자기보다 기운 센 놈을 만나면 꼬리를 내리고 낑낑대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겁을 낼 줄도 안다. 이러한 포유류의 감정적 반응들이 바로 구피질에서 나온다. 한편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구피질 바깥쪽에 원시적이지만
신피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주인을 기억할 수 있을 뿐 창조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정도는 아니다. 개가 자신의 주인에게 끝까지 복종하는 것은 종 고유의 품성도 있겠지만 사실 주인을 저버리는 데 필요한 분별질을 낼 만큼 신피질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찰과 창조, 신피질의 능력. 사람은 신피질 기능의 발달로 인해 신의를 지키지만 동시에 자신의 득실을 따지고 때로는 배신을 하기도 한다. 대뇌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신피질에서는 언어 활동을 토대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인간 고유의 두뇌 활동이 이루어진다. 신피질의 형성 자체는 영장류의 출현과 시기를 같이 하지만 현재 인간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신피질이 고도로 발달하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로서 언어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할 때 우주 진화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 흔히 영원한 진리라고 여겨지는 종교나 사상 그리고 과학도 신피질의 활동 결과로서 생겨난 비교적 최신의 정보들이고 우주의 뉴스들인 셈이다. 신피질에 저장된 종교나 도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규범적 관념들은 구피질의 감정들을 억제하고 뇌간의 본능적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충족되도록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본능적 욕구들이 억압되어 정서적 안정은 물론 기본적인 생명 활동에까지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생명체의 진화가 자신의 생명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때 신피질은 오히려 생명의 활성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피질이 진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신피질이 수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 성찰과 창조의 기능 때문이다. 인간은 신피질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문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현실화시킨다. 전자의 기능이 종교나 철학 혹은 명상의 형식으로 발전해 온 반면 후자는 주로 기술 문명의 발달로 나타났다. 신피질은 진화의 정점인가? 진화의 개념, 즉 보다 고등화된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자의식의 성장에서 기술 문명의 발달까지 성찰과 창조라는 신피질의 기능으로 볼 때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중 인류는 분명 진화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위험하고도 오만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생각 이전에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궁극적으로 신피질이 진화에 있어 유용한 것인지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진화에 있어 신피질이 진정 유용한 것인지는 우리의 문명이 자신이 가진 힘을 주체 못해 스스로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서툴고 거친 사춘기를 지나 지구상의 조화로운 생명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만이 입증해 보일 수 있다. 인간은 이제 신피질 활동의 최근 성과물인 소립자 물리학과 유전자 공학의 발전을 통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과 자기와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가지게 됨으로써 마지막 테스트 지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테스트에서 심피질이 자기 파괴적이며 진화의 과정에서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의고한 산천뿐일 것이다.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깨달음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